여객기와 육군 헬기 충돌 대참사로 탑승자 67명 전원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당국은 여객기에는 이상 조짐이 없어 군 헬기 측 잘못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동안 불법 체류자 6,000명을 체포하고 7,000명을 추방 또는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수용시설에 가장 위험한 불법 체류 형사범죄 외국인 3만 명을 보내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보다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64명이 탑승한 여객기와 3명이 탄 육군 헬기가 공중에서 충돌해 워싱턴 DC 포토맥 강으로 추락하는 비극이 발생해 67명 전원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토맥 강과 그 주변에서는 300명 이상이 출동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다가 수습 복구 작업으로 전환했으며 20여 구의 시신만 수습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A horrific tragedy in the skies over Washington, D.C. 워싱턴 DC 시각으로 29일 밤 8시 49분 로널드 레이건 공항 주변 상공에서 번쩍이는 성광과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여객기와 육군 헬기가 공중 추돌해 포토맥 강으로 추락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비극적인 공중 충돌 장면은 케네디 센터에서 목격돼 촬영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섬광과 굉음을 내며 공중 충돌한 사고기들이 포토맥 강으로 추락하는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장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을 맞은 여객기는 캔사스 위치타를 출발해 DC 레이건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자회사 PSA 항공여객기 5342편으로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고기는 버지니아 포트 벨보아에 기지를 두고 있는 육군 항공대대 소속 UH-60 블랙호크 헬기로 훈련 비행 중이던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기 8분 전에 공중 충돌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긴급 구조대들이 총출동해 주변 도로 차량 통행을 막고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포토맥 강에서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희생자들의 시신만 수습하고 있습니다. 포토맥 강물 속 수중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나 기족의 생존자는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20여 구의 시신만 수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는 30도대 후반에 바람 부는 쌀쌀한 날씨에 포토맥 강이 매우 낮은 수온을 보이고 있어 기적적인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모두 수습하는 데에도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위치타에서 훈련 캠프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던 미국 피겨스케이터 선수들과 코치, 가족들이 다수 탑승하고 있었다고 미국 피겨스케이팅 협회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출신 세계 챔피언이었던 부부 피겨 선수 2명도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가 착륙하려던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일시 폐쇄됐으며 포토맥 강가 주변 도로들의 차량 운행도 금지됐습니다. 레이건 공항의 항공기 착륙은 30일 낮부터 재개됩니다. 레이건 공항에서는 사고기에 탑승한 가족 친지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비극적인 소식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참담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항공기 참사가 벌어진 것은 2013년 7월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 3명이 사망한 지 12년 만에 처음 벌어진 것이나 그때와 비교하기 어려운 공중 충돌이어서 모두를 충격 속에 몰아넣고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한 이번 대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당국은 여객기에선 이상 조짐이 없었기 때문에 군 헬기가 가능했던 고도 조종과 충돌 회피 작동을 안 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숀 더피 연방교통장관도 군 헬기 측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하며 포토맥 강에 추락해 양쪽의 탑승객 67명이 모두 숨졌을 것으로 우려되는 비극은 극히 보기 드문 참사라는 점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중점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고기의 한쪽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자회사 PSA 소속 여객기는 캔자스 위치타를 출발해 29일 밤 9시 정도에 레이건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는데 착륙 예정 시간을 불과 8분 앞두고 군 헬기와 공중 충돌하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레이건 공항 37번 활주로에 착륙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도를 낮춰 메릴랜드 쪽에서 버지니아에 있는 레이건 공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육군 헬기는 200피트의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여객기와 공중에서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등 관계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해 있습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처음으로 직면한 항공 참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해당 기관장들로 막 취임한 숀 더피 연방교통장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나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여객기에서 아무런 이상 조짐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고도를 낮추거나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 헬기가 왜 그대로 진행해 여객기와 공중 충돌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미 당국은 초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워싱턴 DC의 날씨는 매우 청명했다며 악천후는 사고 원인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레이건 공항의 관제탑과 두 항공기 사이에서 교신이 두절된 적도 없었고 어떠한 이상 조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미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20년 이상 된 항공기였으나 충돌 직전까지 어떠한 이상 조짐도 보고한 바 없다고 미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육군 당국은 사고기인 블랙호크에 타고 있던 조종사 등 3명은 경험 많은 군인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헬기는 여객기와는 달리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고도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200피트 고도를 유지하며 그대로 돌진해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는 여객기를 공중에서 충돌했다는 점에서 군 헬기의 잘못일 가능성에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동안 불법 입국자 6천 명을 체포하고 7천 명을 추방하거나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미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일주일간 불법 입국자 5,84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며 국토안보부는 육로로 송환한 멕시코인들과 군수송기로 추방한 과테말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까지 7,300명을 추방 또는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일주일 동안 몰아붙인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테러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3배 이상 급증한 체포와 추방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매일 체포한 불법 테러자들의 숫자를 공표하고 있는데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체포한 불법 테러자들은 5,8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체자 단속 첫날 실적을 톰 호먼 국경총수가 직접 밝힌 22일에 308명을 시작으로 아이스가 공표한 23일에는 538명, 24일에는 593명, 25일 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해 가속도를 내도록 지시한 일요일부터 하루 1,000명씩으로 급증했습니다. 26일 956명, 27일에는 117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8일에는 969명, 29일에는 10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하면 일주일간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5,845명으로 집계되고 일부 누락된 숫자를 감안하면 6,000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추방 또는 자진 출국 의사로 송환한 불법 체류자들은 체포된 숫자보다 많은 일주일간 7,300명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추방 또는 송환자들이 더 많은 이유는 멕시코의 경우 아이스의 추방용 수송기로 추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로를 통해 버스편으로 대거 송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상 처음으로 미군 C-17, C-130 수송기까지 동원해 대당 80명 내지 100명씩 본국으로 태워가 내려놓는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군 수송기로 추방한 불법 체류자들의 출신국을 보면은 과테말라가 가장 먼저 신병 인수에 동의했고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미국 비자 압박에 9시간 만에 투선을 들었으며
에콰도르, 브라질까지 협상을 통해 추방되는 자국 출신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하루에 쿼터로 알려진 1200명 내지 1500명씩 체포한다면 올해 출범 전 20일을 제외하고 345일 동안 41만 4천 명 내지 51만 7,500명을 체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수감자 4만 2천 명과 형사범죄 외국인 67만 명, 추방령 무시 참적자 130만 명, 불법 체류한 지 2년이 안 된 신속 추방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 500만 명을 합하면 올해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7,300명을 추방한 속도를 유지하면 올 한해 35만 명을 추방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해 27만 1,000명 추방을 훨씬 웃도는 것이지만 오바마 시절의 최고치였던 2012년에 41만 추방에는 못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벤스 부통령이 언급한 대로 오바마 추방의 2배가 넘는 올 한해 100만 명 추방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태로워지는 외국인들은 바이든 시절 패롤로 일시 체류 허가와 워크퍼밋까지 얻어 합법 체류하고 있는 150만 TPS 체류자들이 줄줄이 연장 취소당하고 있어 타겟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내 미군 기지인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수용시설에 가장 위험한 불법 체류 형사범죄 외국인 3만 명을 보내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가장 위험한 외국인 범죄자 3만 명을 수용할 시설을 준비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서는 초강경책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호 서명법인 레이큰 라일리 법에 서명하면서 깜짝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 사태 용의자들을 주로 수용해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있는 시설에 가장 위험한 불법 체류 형사범죄 외국인들 3만 명을 보내 구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30,000 beds in Guantanamo to detain the worst criminal illegal aliens threatening the American people. Some of them are so bad we don't even trust the countries to hold them because we don't want them coming back. So we're going to send them out to Guantanamo.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 중에 월스트, 가장 위험한 외국인 범죄자 3만 명을 관타나모 기지에 보내면 미국 내 불법 입국자 구치시설의 침상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 구치소들에서는 현재 4만 1,0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침상이 있는데 불체자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최소 10만 침상을 확보하려고 이민 세관 단속국은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입국자들의 출신국이 이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풀어져 미국에 다시 오게 할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출신들에 대해선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관타나모 구치시설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바로부터 조약에 의거해 빌려 주둔하고 있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는 군 감옥과 이민자 구치시설이 있어 9.11 테러 사태 설계자 등 테러 용의자들을 장기 구금해왔고 일부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도 별도의 시설에 수용해왔습니다. 한때 테러 용의자를 중심으로 800명까지 구금한 바 있으나 지금은 15명만 남아있어 불법 입국자 구치시설을 정비 또는 증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바 남동쪽에 있는 관타나모는 미국이 1903년부터 조약을 맺고 쿠바로부터 임차해 미 해군 기지로 쓰고 있는데 2001년 9월 1일 테러 사태 후 테러 용의자들을 장기 구금할 수 있는 군 감옥을 설치해 지금까지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관타나모 군 감옥에서는 그러나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하며 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번 들어가면 극심한 고초를 겪고 거의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악명을 떨쳐 있습니다. 관타나모 군 감옥에서 9명이 사망했고 7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럭 오바마 대통령 당시 관타나모 군 감옥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반테러 결의가 약해지는 것으로 오해 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 의회에 막혀 결국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입국 외국인들 중에 최악의 최악이라는 다중 중범죄자, 갱단원, 마약 카르텔 조직원 등을 관타나모 군 감옥에 3만 명 보낼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수단들을 총동원해 최대 규모의 형사범죄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전개해 최대한 일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 선언 이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발생 원인을 조사해온 미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에게서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는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시작이 자연 발생보다는 연구실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CIA는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지난 2021년부터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을 조사해왔고 FBI는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도중 누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 레클리프 신임 CIA 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란 부분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MBC에 따르면 CIA의 주장은 아직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IA는 앞으로 중국 연구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만한 정보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IA의 입장이 앞으로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장관과 정보기관장이 인준을 마치면서 중국과의 탐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의 조사 때 미국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은 인터뷰에서 CIA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전선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 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의 지상과학 상식이 모두 코로나의 기원인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의 유출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첩보를 살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CIA가 방관에서 벗어날 것을 대중들이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바이러스 원인에 대한 거짓 주장으로 중국을 비방하려 한다고 비난해왔으며 미국은 바이러스 원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